지수사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장수와 병졸의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이것은 전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전쟁에 나아갈 적에 장수가 있고 거기에 따르는 병졸이 있으면서 바로 전쟁의 시초로부터 전투가 끝나는 개선까지가 이 지수사 괴의 육효에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시는 바와 같이 논어에서 밝혔듯이 자지소신은 공자께서 평생 동안 삼가한 근신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제전질 그런 것입니다. 신명가에 사귀기 위해서 제사 지낼 때 재계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한 국가의 존망이 달려있는 전쟁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신의 생사에 관련되는 질병에 관련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군대가 동원되어서 전쟁을 나간다라고 하는 거 한 국가에 존망이 걸려있는 일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도리를 지수사계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하면 승전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패전할 수 있는 것인가, 장수는 누구가 되고 병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전반적인 문제들이 지수사계에서 모두 다 갖춰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문을 보면서 왜 이 지수사계가 군사가 출동하는 장수와 병사의 상이 되고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를 원문을 보면서 다시 정리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지수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먼저 보시는 것이 뭐냐면 오음일량이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양에 5음을 통솔하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누가 장수이고 수많은 병졸은 무엇인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 궤상으로 보나 또는 궤체로 보나 궤덕으로 보나 이것이 모두 궤상, 궤체, 궤덕에서 바로 군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지수사계는 우병어농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병어농이라고 하는 것이 뭔 말이냐면 농부들이 평상시에는 농부인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 유사시에는 농부들을 동원하여서 병사로 차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병사라 하는 것은 그 평범한 농부 속에 담겨져 있는 상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뭔 말이냐면 농부라 하는 것은 권위, 직계를 말하는 것이고 병사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험하다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감계를 말한 것입니다. 바로 땅 속에 감계가 있는 꼴이 마치 평범한 순할 순자, 그 선량하고 순한 백성들 속에 전쟁을 치를 수 있는 험난한 병사들이 담겨 있는 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병어 농지상인 것입니다. 병사들이 선량한 농부 속에 바로 거기에 가타가고 있다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효로 보면 어떠느냐, 적은 하나의 양이 수많은 의무 대중을 굴복시키는 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대장이
수많은 병사를 통솔하는 그런 의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우리가 보면 이 지수삭계라 하는 것은 하나의 양으로서 다섯음의 주인이 되면서도 아래가 있으니까 이게 뭐가 되느냐. 위에가 있으면 천자가 되겠죠. 그런데 아래가 있기 때문에 장수의 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모든 병사를 통솔하는 자, 이것이 장수의 상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지수삭계가 바뀌면 반꾀가 되면 뭐가 되느냐. 이 지수삭계가 바뀌면 곤꾀가 알로 오겠죠. 이게. 그리고 감꾀는 위로 가겠죠. 그러면 수지비께예요. 이게. 그러면 이 일량이 수지비께로 가면 어디로 가요? 위에가 있죠. 그러면 수많은 백성들이 위에 있는 분을 받드는 상이 되지 않아요. 이게. 그러면 그래서 이 비께는 하나의 양으로서 중음의 주가 되는 것은 똑같은데 뭐가 달라요? 윗자리에 있죠. 그래서 여기는 군주지상이 나온 것이에요. 이게. 많은 병사를 거느리되 위에서 거느리면 군왕일 것이요 아래에서 거느리면 장수이다,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지중유수라고 하는 거, 땅 속에 물들이 모여 있는 거, 이것이 중치지상이 된다. 많은 사람이 모여드는 상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비가 내리고 나면 땅 속으로 깊은 곳으로 물이 모여드는 것이 사람이 모여든 상이 되는 것이다. 우병어 농인이 바로 병은 감꾀를 말하는 것이고 농은 곤꾀의 토를 말한다 해서 바로 병사라 하는 것은 농부들 속에 있나니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즉 민중유병 이 소리인 것입니다. 이 민자는 농자죠. 민중유병이란 게 농민 속에 병사가 있다, 이 뜻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어떤 뜻이 되느냐. 복지허머 대순이요. 대순은 곤견지 아시잖아, 이게. 바로 그렇게 사람들이, 유순한 사람들이 전쟁만 났다 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게 지극히 헤아릴 수 없는 그 험난한 사람으로 돌변하는 것이에요. 이게. 이 말을 요즘 말로 이걸 딱 바꾸면 군대 가기 전에는 순했던 애들이 군대 가면은 조금 그렇게 변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또 나오면 며칠 지나면 군대물이 빠져갖고 또 흐물흐물하게 되고,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쉽게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지극히 험한 것이 그 크게 가장 유순한 속에 잠복되어 있는 상이 되고, 똑같죠. 장, 불치거, 지정지중이라 또 땅으로 말하면 지극히 고요하죠. 그렇게 조용한 사람들 속에 정말 헤아릴 수 없는, 가늠할 수 없는 병사들이 간직되어 있는 상이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괴상으로 보면 이것이 군사라고 하는 것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괴체로 보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의 양이 수많은 음의 주가 되기 때문에 많은 대중들을 이끄는 형상이 되어서 장수지상이 나오는 것이고, 궤덕으로 보면 내험외순입니다. 내험외순이라는 것이 뭔 뜻이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이게 내순의 험도입니다. 전쟁은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위험한 것인데 외순이 되니까 뭐가 되느냐. 이렇게 위험스러운 전쟁을 순리대로 행하시면 이게 바로
좋은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명분에 맞는 전쟁. 누가 봐도 합리적인 전쟁. 그래서 험한 일을 하면서도 순리대로 행한다면 이게 왕도 정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맹자가 말한다면 1000명을 받들어서 출정을 나가면 맹자는 뭐라고 합니까? 천리 그랬잖아요. 하늘의 명을 받던 관리라고. 탕림금이나 무왕을 이와 같이 지칭했잖아요. 그것이 이 부분이에요. 전쟁이라고 하는 험한 일을 민심에 순응해서 전쟁을 치르는 것. 1000명을 받들어서 민심을 따라서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군사에 출정하는 의다. 자, 상순하엄하니 위에는 곤깨요 아래는 감깨라. 그러니 행엄이 순야라. 전쟁이라고 하는 위험한 것을 행하면서도 민심과 천심을 따른다가 순자로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죠. 맹자의 논리대로. 바로 이것은 앞에서 해석했던 부분이고, 괴주를 보면 구이의 일양이 거하계지중하니 아랫개의 가운데에 있으니 이게 장수지상이다 라고 하는 것도 앞에서 반복적으로 나온 것과 같은 것입니다. 상하오음이 따라서 순종하니, 상하오음은 대중, 군사, 병졸들의 상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군대라고 하는 것은 정코라고 해서 여기에 정자는 바를 정자의 뜻이고, 바를 정자는 전쟁은 반드시 뭘 전제로 하느냐, 정명주의예요. 이 전쟁은 무엇을 위하여 한다라는 명분이 발을 나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유방이 황후를 칠 적에 그 명분을 바로잡을 적에 황후에 불충을 내세운 거예요. 이게 정명주의예요. 전쟁은 명분이 올바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주군을 군 임금을 주로 하여 말한 것이니 사출유명이라 군대가 동원될 때는 반드시 명분이 있어야 돼요. 이게. 그래서 군대라 하는 것은 명분을 가지고, 이 말이 전쟁의 첫째 조건. 두 번째,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훌륭한 장군이 있어야 돼요. 병사를 이끌 수 있는. 그것이 장인이에요. 바로 이 두 가지가 전제 조건이에요. 명분이 있는 전쟁, 그리고 훌륭한 통솔자. 그걸 갖춰야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를 하는 것이고, 그것이 길하고 무고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전쟁에 있어서의 양대 원칙이에요. 사라는 것은 병중야라. 하감상곤하니 아래는 감깨요 위에는 곤깨이니, 감험 곤손이요. 감깨는 험한 병사의 상이 되고 곤은 순함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괴, 덕으로 말하는 것이고, 감은 수요, 곤은 지라고 하는 것은 상으로 말하는 것이고, 고자의 우병어농하니 라는 것이 우리가 앞에서 봤던 말, 병사는 험한 것이요. 이게 병자 뜻이죠. 이런 험한 병사는 양순한 농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니, 바로 이것이 복치허머 대순이요. 지극히 험난한 병사는 지극히 유순한 농부들 속에 잠복되어 있는 것이고, 장불치거 지정지중이라 바로 지극히 험한 헤아릴 수 없는 병사는 그렇게 유순한 지극히 고요한 백성들 속에 간직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이 병사의 상이 되고, 효로 보면 우괴에, 또한 괴에 오직 구이라고 하는 하나의 양이 아래 괴의 중도에 딱 거처하고 있으니 이게 장수의 상이 된다. 장수의 상이 되고, 상하오음이 순이 종기하니, 순이
장수를 따르니 이것이 위중지상이며 병사들의 상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구인은 이강 거하이 용사하고 구이라 하는 것은 강한 그런 장수의 바탕으로서 아래에 있으면서 용사를 하고 제하 용사한 사람이 바로 임금과 같이 고뇌는 성문 밖에만 나가면 임금의 명령을 따르는 게 아니라 장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제하 용사법이에요.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서 전권을 휘두르는 것이에요. 이게 유고는 이유로 거상이 임재하니 임금이라 하는 것은 부드러움으로써 위에 거하면서 거기에 맡겨두나니 이것이 위임군 명장 출사지상이라 임금이 장수를 명하여 군대를 출동하는 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고로기 괴지명활 사라. 그래서 그 괴의 이름을 사라 하였느니라. 장인이라 하는 것은 구의를 말할 때 이 장인이라 하는 것은 장로를 칭하는 것이다. 용사지도는 리어 득정이요 군대를 동원하는 도는 첫째 정명을 얻은 것이 이로운 것이에요. 그리고 임노성지인이라야 정말로 전쟁에 노숙한 사람을 임명하여야 노성지인을 장인으로 해석했죠. 이게 장인을 노성지인 그래요. 그래야 득길이 무군이 이에 기람을 얻을 것이요 허물이 없으니 개 점자 역필여시하라. 점친 자도 또한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점을 경계해 주고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공자께서 단전에 말씀하시기를 산한 중량이 중요하고 이 사자는 민중의 뜻으로 본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를 정자의 뜻으로 보는 것인데 자, 명분이 바른 전쟁은 뭐냐? 이게 논어나 특히 맹자의 입장에서 보면 정명, 명분에 맞는 전쟁은 바로 인이 조벌인 것입니다. 조벌이라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천자문에서도 나오다시피 조민, 벌죄, 바로 인의의 군사로서 백성을 다시 말하면 맹자가 말했듯이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위로하고 흉폭한 일을 저지른 적국의 왕들을 말하죠. 걸주와 같은 이런 죄인을 처단하는 것이 명분이 있는 전쟁인 것이에요. 이게.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 덧붙였는데 출정은 이렇게 하면서도 또 올바르다는 어떤 뜻까지 가야 되느냐. 대체로 침략군이라고 하는 것이 침략하게 되면 정말 동물보다 더 흉폭한 놈들이에요. 사륙과 약탈과 방화와 강간과 못한 짓이 없는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 사병불이포까지 가요. 바로 병사들까지도 하여금 포악한 짓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바로 이렇게 해서 바로 백성을 위한 전쟁. 그렇다면 병사들도 침략한 땅에 그 백성들을 보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1차 대전이나 2차 대전 보시면서 심지어 미군들만 봐요. 바로 침략해서 승리했을 때 어떤 짓을 하게 되는가? 그 말도 못해요. 그게 이게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니 능이 중정이면 능이 여기에는 써이자가 좌우한다 뜻이 돼요.
능히 이런 병사들을 잘 이렇게 저렇게 좌우로 잘 다스려서, 그래서 원회에 여기에 다시 써놓은 것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능히 병사로 하여금 바르게 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소지가 커요. 그래 원회에 이렇게 돼 있어요. 능히 수많은 병사들을 이하야, 이 말은 잘 따둑거려서 다스려서 바르게 하다, 이렇게 해석돼 있어요. 능히 중정 네 글자가 바로 언해에서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여기를 잘못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할 것이, 능히 졸병들을, 이는 누가 한 거예요? 이게 장수의 역할이에요. 이게 바로 장수라고 하는 것이 아래의 병사들을 침략한 땅에 약탈이나 강간이나 모든 것을 못하도록 제어하는 것은 장수의 책임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책임감을 준 거예요. 능히 수많은 병사들을 잘 다독거리고 잘 다스려서 바르게 해야 된다고. 적국에 가서 나쁜 짓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바로 이렇게 해서 장수의 역할이 나온 것이에요. 이게 능히 중정, 능히 잘 다스려서, 능히 이 병사들을 잘 다스려서 정도로 만들면, 그래서 좌우는 결국 병사를 다스린다라는 것이고, 병사를 다스린다는 것은 통솔하다 뜻이 있어요. 이것은 누가 하는 역할이냐? 장수를 위주로 해서 말한 것이에요. 이게 장수의 책임이에요. 이게 우리들은 전쟁의 영화를 보면서 승전국의 어느 지금까지도 강대국의 전쟁을 미화하면서 그들이 마치 양반의 전쟁을 한 것처럼 하더라고. 그런 거 없어. 이게 참담한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최고의 명성을 날린다는 그 장수들, 소위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들 책임이 큰 거예요. 제가 뭐 하지 못하는. 그래서 명분 있는 전쟁에 병사들까지도 침탈을 하지 않는 것. 그렇게 하면 왕도 정치를 이 전쟁을 통해서 이룩할 수 있다, 이 소리잖아요. 가히서 왕을 할 수 있다. 바로 이럴 때 여기에 써있자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쓸 때 써있자는 힘이 있게 쓰는 거예요. 동사로. 이는 궤체로서 사정, 바로 정이란 뜻을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 주자도 어때요? 딱 써있자는 능 좌우지하라, 그들을 좌우로 한다는 뜻이다. 그래 좌우가 좌지우지예요. 좌지우지라고. 그래 통솔 뜻이에요. 일양이 제하지 중하야, 일양이 아래에 학계의 그 가운데에 있어서 오음이 개위 소위 야락, 주자가 이렇게 해석한 것이에요. 오음이 모두 다 장수에 의하여 좌지우지 되는 바가 된다, 이렇게 해석했잖아요. 써이자를 좌우를 우리 쉽게 좌지우지 이러면 쉽게 이해가 되죠. 그래서 오음들은 장수에 의해서 좌지우지 하는 바소자는 더 쉽게 생각하면 대상을 말한 거예요. 좌지우지의 대상이 되었다고 하더라, 이 소리예요. 능히 중정이면 여기에 그렇게 다시 나왔죠. 능히 모수많은 병사들을 좌지우지 통솔해 갖고 올바르게 할 것 같으면 그것이 맹자로 말하면 탕림금과 무왕의 왕자의 병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강중이 응하고 바로 구이를 강중이라고 그랬죠. 강중으로서 응은 누구예요? 유오죠. 험한 일을 행하면서도 이렇게 순리대로 하나니, 응이라는 것은 유구와 응한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게 뭐라고 하느냐? 고뇌지사는 재장전지라 딱 한 거예요. 고뇌라는 말은 성 밖만 나가면 모든 일들은
장수가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응자 뜻이다 이 소리예요. 바로 임금이 장수에게 임명해서 모두 맡겨주는 것. 자, 그러면 나머지 단전 부분은 다음 강좌에 이어서 단전을 마무리 짓고자 하는 것입니다.